나 있고 한번 몸을 옮겨서 2023년 날짜도 7월 26일입니다. 네. 2차 전지 고점 찍었을 때. 네. 네. 시장이 환호했을 때. 그때 상황하고요. 지금 상황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너무 상반되죠.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그거 물리신 분들은 포기 상태예요. 얘기도 안 해요. 이게 이제 어떤 징후는 왔거든요. 카카오가 15만 원에서 3만 원 빠질 때 징후가 비슷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이제 좀 올라가 줘야 돼요. 네. 2차 전지가. 그래야 우리 장의 그 전체적인, 그러니까 묶인 사람들이 그래도 빠져나올 수 있는 위치라도 30에 50% 줘야 여기서 또 자금이 선순환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툼에 나와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자꾸 뭐라 그럴까, 유동성이 고갈이 되는 상태. 그러면 그런 고갈을 극복하려면 조그만 종목에 투기장만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우량주, 이게 한 추세가 무너질 때 이게 부러진 거를 복구하려면 선수들도 부러진 에너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산운용사나 투자 자문 조합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복구하려고 이상한 짓들을 한다고요. 사모펀드 전략. 그래서 최근에 중소형주 중심으로 테마장 종목장이 더 극단적으로 가는 게 저는 이 사회, 우리 시장의 지금 밑바닥의 현상이 아닌가.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2차 전지주가 저는 바닥진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거예요. 몇 가지. LG화학, 엔솔. 그 다음에 에코프로, 에코프리미엄, 에코프로 머티. 요 5개 종목이라도 네. 30%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마치 카카오가 4만 원 깼다가 6만 원 가는 그런 비슷한 에너지가.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요, 대표님? 아니, 그러니까 네. 전혀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실적도 좋지 않고. 그렇죠. 네. 그럼 어디서 풀어줘야 돼요? 미국밖에 없다고 봐요. 미국 밸류체인에서 빨리 들어와 이 과정 중에 중국 대항마로 지금 독일도 지금 침체니까 뭔가 미국에서 자동차 플랫폼에 새로운 뭔가 하나의 흐름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 금년은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도 있지만 미국 밸류체인에 이게 이제 전력 설비 모자른 전력 설비 한 게임 크게 나왔잖아요.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또 땅 파고 흙파고가 필요하거나 또 거기에 소형 원전 필요하거나 자동차 부품단에서 제가 오늘 그래서 약간 특집이 될 수 있지만 이 그림을 오랜만에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 부품단과 관련된 그림일까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거 오랜만에 보실 거예요. 조지아 공장, 네. 알리바바 공장에 어떤 공장들이 딱 있나. 여기서 제가 이 흐름 갖고 HL, 만도, SL 이런 거를 설정해서 전략화 시켰는데 당연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안 오른 것만 찾는 거예요. 안 오른 거 찾는 거를 조금 그래프로 갖고 온 게 있습니다. 안 오른 것만 찾아라. 이거 한번 보시죠. SL입니다. 단기간에. 네. 4월 달 사갖고 지금까지 최고의 또 종목 HL 만도. 그 다음에 삼성 공조. 이거 보세요. 8, 9천 원짜리가 거의 더블. 테마장이면서 실적이 붙어지니까 이런 에너지가 나온 겁니다. 화신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안 올라간 것만 따로 모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중저가 소형주들이에요. 네. 구형테크, 동원금속, 아진산업. 주가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전에 그래서 이쪽 섹터 우수 AMS를 설정해 드렸는데 이번에 단계 올랐다가 다시, 그러나 거래량은 들어와요. 이게 자동차 부품인데 이제 우수 AMS, 구형테크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거래량 보세요. 아주 전멸이에요. 그러면 요게 한 3,000원과 3,500원 정도 가면 이게 반드시 윗골이 달립니다. 근데 이런 모양이 한 번에도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역배열이 정배열되면서 여기서 물 들어오나 한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SL이나 만도같이 50에서 어떤 건 100%까지 가는 삼성 공조 같은 그래프가 나오나. 이 종목뿐만 아니라 아진산업 모양이 다 똑같아요. 동원금속 똑같습니다. 그래프가 모양들이 거의 뭐 삼형제가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모양들이 나와줘야 돼요. 화신, 삼성공조. 그러니까 여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저는 어떠한 그 테마의 에너지가 이게 선수 집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잘 팔아갖고 다음 그림을 찾을 때 뭘 찾을까? 그 안에서 돌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밸류체인에서 샀자. 그리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빨리 들어와. 그러니까 미국의 간단히 해서 위대한 아메리카를 위한 제조와 이게 뒤집어 놓고 보면 미국과 중국의 큰 전략적 전쟁입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중국의 디플레이션 전략이에요. 네. 뭐 주가 가격을 싸게 해갖고 그거를 하는데 용 빼는 재주 없잖아요. 그러면 제조업을 키워갖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싸고 우리가 미국 메이드 인 아메리카에서 옛날의 영광을 가자가 이제는 전 미국의 가장 키 정치 전략이거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가 되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연동돼서 이제 저는 이 물주기가 단기 물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 물주기가 이게 자동차 거기서 우리가 들어간 것 같고요. 그러면 근데 또 우리 이벤트가 또 전번에 해프닝이지만 전무구 회장님 건강 이상설 그래서 거버넌스까지도 같이 플러스 알파가 됐잖아요. 그럼 이 게임은 1년에서 3년간 시장을 주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싸워야 뭔가 변동성이 내가 타이밍 잘못 잡아서도 추세 물주기에 따라 기다리면 수익 나고 순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전제 자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는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대표님은 그쪽으로 좀 한 표를 더 높이시는 거고. 제가 미국 신문이나 여론조 뒤져보면 네. 한 3%가 그 위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TV 토론 양식이 네. 나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실수를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구도로 짜였나 정도까지 저렇게 노이분을 그 세워놓고 마이크는 끈다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목소리가 얼마나 큰데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한 그거 시도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나는 그 결과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2차 전지 관련된 거, 신재생 관련된 거 요새 가만 보면 신재생 2차 전지 관련된 게 투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연결된 종목들이 계속 취소 나가고 있어요. 네. 시장 현장주의로는 벌써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은 트럼프에다 배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월가는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그냥 노이즈만 일으키는 것 같고 이게 저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7월장에. 그래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공공연히 정책적으로 인하시켜버리겠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그럼 또 기술주 에너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7월 달에서 9월 달 저는 빠르면 9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 그리고 해야 뭔가 미국 기술주가 그래도 유지된다 이런 쪽이거든요. 네. 9월 달에도 못하면 이 시장은 이상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엔비디아가 100불 깼고 부러졌다는 얘기예요. 그 나스닥 변동성이 그래서 빅스 지수를 거기에 연계된 상품을 이제부터 보세요. 그동안에는 추세로 와서 가장 전멸하는 분들이 공매도 펀드 다 파산했습니다. 네. 공매도 그리고 빅스 변동성 지수는 그 추세가 이렇기 때문에 통 이렇게 안 빠져갖고 거의 다 변동성 지수가 그 관련된 상품들이 취약하거나 계속 손해봤거든요. 요게 이제 뭔가 변화를 주나.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이야기하셨던 거를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엔터주와 카지노주의 매기가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여기에는 중국 시장의 영향력이 그건 있을 완전 것이다. 역발상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 러시아 붙으니까 뭔가 대한민국 전략이 수정되고 바뀐 거예요. 네. 이게 단계별로 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 쪽으로 보면 중국 내수 시장이나 그러니까 엔터, 게임 그 다음에 또 관련돼 갖고 또 카지노. 요번에 제가 또 제주도 좀 출장 갔다 와 봤거든요. 네. 제주 거기 매출은 끝내준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가요. 주가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여요. 파라다이스, LG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 아난티, 덱스터 뭐 이런 종목들 보면 50이 최저가나 거의 가랑 뭐 옷 젖듯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네, 네. 이런 종목들에서 에너지가 나오나. 마치 3, 4월 달에
후드, K푸드들 바닥에서 튀어 올리기 화장품 자리 그 초기 국면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나? 대장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JYP를 저는 하이브보다는 JYP를 렌탈라면 하겠습니다. 하이브는 노이즈 때문에요? 네. 노이즈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그 노이즈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SM하고 옛날 그 거래 관계에서도 또 노이즈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YG엔터는 그 포트폴리오가 별로 그러면 또 만만한 게 또 JYP 예 14만 원이면 5만 원 됐습니다. 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4, 5만 원에 사면 뭐 한 9만 원, 10만 원까지만 가더라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7만 원만 가도 감사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발상 전략. 그럴 때 그 끌개는 분명히 뭔가 중국 시장에 뭔가 갖다 얘기해서 개방이라든지 뭔가 다른 에너지가 나와야.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유럽은 힘들 것 같아요. 네. 유럽 시장은 저는 유럽 관련된 상품이나 유럽 관련된 것들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셀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1년 동안 박살날 것 같아요. 지금 전국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거기서도 프랑스와 독일 간의 여러 가지의 노이즈 거기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이게 장기전으로 가거나 우리나라 대리전으로 양상으로 가거나 뭐 이러니까 상당히 모양의 그림이 예측 불가능성으로 가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그 트리거가 파리입니다. 프랑스.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도 하고 파리 올림픽 하는데 뉴스 보면 참 가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세느강에 뭐 똥폭탄도 보낸다는 도 대통령 그 전국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돼 갖고 뭐 신뢰도가 더 극단적. 그러면 그 우파가 만약에 등장했을 때 거기서도 어떤 또 정책과 전략이 나올지 이게 카오스거든요. 네. 그러면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프랑스 채권 팔아. 그나마 독일 사든지 아메리카, 미국으로 가. 오히려 이게 여기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블랙록 홍콩계나 이런 영국계나 연결된 쪽에서 거기를 줄이는 것 같습니다. 유럽 쪽을요? 네.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올 확률이 많은데 이게 관찰 대상과 선진국 지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내년장을 제가 굉장히 좋게 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공매도가 빨리 재개돼야 되고 야간 시장이 갖다 해서 MDF 시장이 개정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만 따주면 관찰 대상으로 편입을 시켜줘요. 네. 그럼 채권 투자가 먼저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타이밍에 우리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달러 높아가는 걸 지금은 무서워하지 말자라는 게 이 다음 물주기가 이게 있기 때문에 저는 원달러 지금 1,400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요번 매크로 그거는 전 무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요런 부분의 연골고리로 뭔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한 2주 전부터는 엔화 표시로 된 우리나라 채권을 이제부터 사십시오라고 해드린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국내 쪽으로 좀 돌아와서 지난 시간에 이승조 대표께서 삼성전자가 정고점을 뚫는 거는 사실 3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파생시장에서 뭔가 이상 신호가 발견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한 주 동안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오늘 또 오전 중에 삼성전자의 어떤 노이즈 관련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가는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지도 함께 좀 여쭤볼게요. 일단 삼성전자는 네. 7만 9천 원을 생명선으로 7만 8천 원과 9천 원을 생명선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에 속보에서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데 회사가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사실 무근이다. 네. 그런데 의심은 가는 거예요. 의심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거를 커버해 주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그런데 앞으로 실적에서 이제 7월 5일 날 이게 검증이 될 것 같아요. 네. 7월 5일 날 어떤 수치를 발표하나. 반드시 7조 이상을 발표. 지금 8조가 넘어가는 예상을 하는 증권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디범 전 하단 7조 잡습니다. 그러니까 전번 6조 6천원보다는 높아. 네. 그리고 이제 또 뭘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HBM이나 엔비디아 얘기가 쏙 들어가야 됩니다. 범용에서도 이렇게 잘 됐어? 네. 스마트폰도 나쁘지 않았어. 가전도 선방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올라갔습니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번에 82,500원까지 갔다가 조정했지 않습니까? 79,000원 쌍바닥이에요. 네. 이 79,000원도 78,000원 요것도 보시죠. 요번에 73,500원에서 86,000원에 딱 중심값이 79,000원. 여기서 두 번 바닥을 형성해 줬습니다. 선물이 387단에서 여기서 380을 살짝 깼지만 379 쌍바닥을 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오늘 뺐다 올리는 게 379입니다. 전번에 385 뚫어갖고 그 다음날 고점 찍고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빨간색을 입고 왔습니다. 저번에는 떨어질 것 같아서 파란색을 입는데 네. 이번에는 오늘 그거를 막아냈어요. 그러면 나스닥만 초 안 치면 돼요. 엔비디아만 하루 갔다가 대반등 줬다가 바로 또 급락하면 이게 골 때리잖아요. 네. 요번 저점만 안 깨주면 돼요. 삼성전자 7월 5일까지.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요번에 고점이 82,500원 아닙니까? 요걸 뚫는 에너지가 나. 근데 요거는 못 뚫을 것 같아요. 86,000원은. 그러면 82,500원과 86,000원 사이만 찍어줘도 종합주가지수 100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네 가지 축이 안 무너지거든요. 자동차. 예.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것만 가도 밑에 8개 아까 빠져도 삼성전자 위력이 얼마나 그럼 삼성전자 하나가 그 밑에 7개하고 똑같습니다. 코스피 200 영향력이. 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라고요. 요거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가 다 빠져요. 밑에 8개 올려도 지수는 빠지게 돼 있어요. 요게 저는 7월 5일까지 요거 보자고요. 그래서 망하는 냈어요. 그러면 이제 8만전자 절대 깨면 안 됩니다. 오늘 8만 깼다 돌린 게 그나마 그래서 오늘 장중 저점에서 379에서 385까지 했으니까 거의 5포인트 이상을 올렸어요. 네. 하생을 50포인트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연속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5일까지 보여주면 아까 얘기한 자동차 부품단이라든지 납포 과다의 소부장조도 순환은 계속 나올 수가 있고 지수 하단은 나왔고 상단은 조금 요번에 2,820은 한 20에서 50만 올리겠습니다. 그 정도 에너지는 나온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고, 그리고 전체적인 거는 7월 달에 또 이제 CPI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금리에서 9월 달 한 번은 확인됐습니다가 나와줘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거의 또 변동성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엔비디아가 3개월을 결정할 거다라는 게 이것까지 다 9월 달까지 감안한 색깔입니다. 네. 내일 우리 시각으로 새벽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일단 시장은 기대치를 한껏 높이는 상황이고 여기서 어떤 발표가 나오든지 간에 삼성전자는 8만 원 선은 지켜줘야 된다. 예. 네. 그리고 마이크론은 네. 저는 SK 하이닉스도 연결시켜 버립니다. 삼성전자보다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이제 대부분은 실적 좀 높아요. 네. 이게 재료 노출로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20불 정도를 더 치고 나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140불이면 120불 깨면 이건 골 때리게 되는 거예요. 또 공격당하는 거예요. 140불에서 160불 방향으로 가죠. 그 배팅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저는 확률은 그렇게 좋게는 안 봐요. 왜냐하면 이미 마이크론도 그 기대치로 지금 왔어요. 네. 그러니까 초만 안 치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